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요거 손 넣기 싫을 때 한 번씩 써요. 그냥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뭐 그렇게 좋다라고 스크래퍼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저는 보시면은 저는 이게 제일로 좋아요. 스크래퍼가. 그냥 바로 문질러서 닦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가끔 이제 손 넣기가 싫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닦으면요. 뭐 요것도 손 안 대고 닦을 수는 있는데 좋아요. 손 안 넣는 거는. 근데 안 좋은 점이 이런 쪽 밑에 쪽 구석이나 이런 거를 깨끗하게 닦을 수는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손 안 넣고 닦을 때는 뭐 그래도 쓸만해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가 옆 밑에 쪽까지 하다가 아이고 옆 밑에 쪽까지 하다가 여기에 모래가 낀다라거나 이래가지고 여기에 그 모래가 있을 때 이게 좀 강력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기스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밑에 쪽은 저는 안 하는데 위에 쪽 닦을 때는 한 번씩 씁니다. 근데 괜찮아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부디끼 과산화수소도 안 되고 락스도 안 되고 죽겠어요. 어째요? 계속 삼각모스에 번져서 완전 죽겠어요. 부디끼는요 진짜로 처리하기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이 모스에 낀 거는 모스에 부디끼가 끼면은 락스에다 담그면요 모스가 다 녹아버려요. 과산화수소에 넣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디끼 했다라고 하면은 부디끼 제거 약이 있어요. 아주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 근데 요만한데 가격은 비싸요. 그리고 쓸 때 이게 독하기 때문에 거의 한 방울씩 이렇게 쓰는데 그거 써도 막 그렇게 많이 막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잘못 썼다가는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모스가 만약에 부디끼 낀다라고 하면은 거의 그냥 다 뜯어갖고 버려요. 저거는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잡이 중인데 녹색 시리끼가 꼈는데 좋은 징조인가요? 아니요. 녹색 시리끼가 꼈다라는 거는 그만큼 광량이 세고 직사광선이 온다거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끼가 생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많이 생기기 전에 이끼 제거하는 열대어도 넣고 이끼 제거제를 넣는다거나 환수를 자주 해준다거나 긁어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다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피는 수컷끼리 싸우나요? 수컷끼리 싸우지는 않는데요. 구피들이 수컷을 착각해가지고 암컷으로 착각을 해서 막 이러고 지들끼리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구애해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수족관이요. 저희 수족관은 전주고요. 전주 자스민 아쿠아라고 하는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 서신동에 있어요. 그 다음에 김태영 님이 한자반 상면에 여과기 3, 4리터 정도인데 네온테트라 기준 몇 마리 가능할까요? 상면 여과기를 쓰면은 이게 여과저기는 좋아요. 지금처럼 온도가 올라갈 때 상면 여과기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위쪽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위쪽에서 데펴져서 내려오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물 자체가 여과제가 있는 쪽에서 물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온도가 막 급격하게 올라간 거나 할 때 상면 여과기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여과기다라는 거를 알고 쓰셔야 되고 뭐 3, 4리터 기준이라고 하면은 물이 굉장히 잘 잡혔다라고 하면 그냥 제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제가 환수하는 방법이랑 썼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한 8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는 가능해요. 뭐 더 환수만 잘하면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키운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 암컷을 잘 쫓아다니는 구피 수컷이 좋은 개체인가요? 구애를 그만큼 많이 하는 개체가 교미를 잘하기 때문에 구피 수컷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가지고 이뻐지는 애들은 관상용으로 이렇게 쓸 때 많이 쓰고요. 얘를 종어급으로 교미를 하는 목적으로 할 때는 구피가 크기 전에 꼬리가 다 자라기 전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잘 쫓아다니는 애들을 한 4개월령 정도 애들을 많이 갖다가 종어로 많이 붙입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교미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쫓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더 튼튼하고 좋은 개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블랙마리님이 부상수초 프로그비트를 키우는데요. 프로그비트 위에 검은색 아주 작은 벌레 같은 게 기어다닙니다. 물속에는 없고 수초 위에서 생활하는 톡톡이 말씀하시는 건가 보나. 톡톡톡톡 튄다고 그래가지고 톡톡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크다라고 하면은 톡톡이 아닌데, 톡톡이는 진짜 이처럼 작아가지고 물 위 수면에서 톡톡 튀어다니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막 좀 큰 애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거기다가 어항에다가 알 놔놨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피들이라고 하면은 유충이나 이런 건 다 잡아 먹을 텐데. 환수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20, 20, 20 사이즈. 베타 꼬리 녹음이 온 것 같아요. 스펀지 여곽이 있습니다. 스펀지 여곽이 있으면은 환수는 될 수 있으면 적게 하시는 게 좋아요. 10일에 한 번 정도 20% 정도만 하셔도 돼요. 여과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0% 하는데, 여과기가 있으면은 그만큼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꼬리가 더 녹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환수 많이 자주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과기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베타 한 마리라고 하면은 환수 거의 한 달에 한 번 해도 아무 이상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대인님이 안씨가 오랜만에 산란상에 알을 낳았는데 밖에도 열알 정도 굴러다니는데 무정란일까요? 아니요, 유정란입니다. 100%입니다. 일단 콩돌 달아서 에어 돌려줬어요. 잘하셨네요. 바깥쪽에다 놨더라고 하더라도요, 거의 대부분 유정란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바깥쪽에 나 있어도요. 근데 그거를 안 집어가지고 넣어주면은 애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에어레이션 돌려주셨으면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슈퍼맨님, 네, 어서오세요. 직수 환수는 늘 하는데 며칠 전에 직수 환수 했다가 물 100 타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직수 환수라고는 또 뭔가요? 직수 환수라는 게 수돗물 직수요? 절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수돗물 직수했다가 난리 납니다. 지금 뭐 백탁이 오는 게 당연하죠. 염소가 확 들어갔으니까 물고기도 죽겠지만은 박테리아가 완전히 다 죽어버리겠죠. 슈퍼맨님이 아마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물탱크에 염소 약품이 쳤던가, 아무튼 늘 하던 대로 직수 환수했는데 배 타고 왔어요. 아, 아파트라서 아파트 물을 그냥 저기 수돗물 바로 직수하셨구나. 여름철에 이래가지고 직수를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더우니까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급격하게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탱크로 차는 물들도 금방금방 들어오는 물이 저기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염소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수돗물이 들어가가지고 백탁이 온 게 맞고요. 박테리아가 죽어나간 게 맞습니다. 직수환수 절대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리고 물을 2일 동안 받아 놓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루만 지나도 전부 다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물은 하루 정도만 받아 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네꿈님이 끼던 녹조가 안 끼는 것은 물이 깨져서인가요? 환수를 자주 해서 그런 걸까요? 물고기들은 잘 놀긴 합니다. 이게 지금 녹조라는 게 그냥 녹색 이끼, 벽면 이끼 말씀하시는 거죠. 녹조하고 벽면 이끼는 틀려요. 이끼는 벽에 끼거나 아니면 수초에 끼거나 이런 거를 이끼라고 하고요. 녹조라는 거는 물 색깔이 완전히 녹색으로 변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조가 왔다라는 거는 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처럼 이끼가 꼈는데 환수를 자주 해줘가지고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끼가 그만큼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생기고 물고기가 잘 사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그만큼 제일 유지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라인 시림프를 다 끓인 뒤에 그 통에서 몇 시간 정도 버틸 수 있나요?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잠시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오래 놔둬본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브라인 시림프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분리를 해가지고 바로 먹여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애들 먹이려고 바로 주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버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자수조에 구피랑 테트라 풀어놓고 하프몬 베타를 합사시켰는데 먹이 경쟁에서 계속 밀리네요. 격리통에 넣어두고 키우는 게 풀어놓으면 답이 없을까요? 베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애들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 게 낫긴 한데 그냥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근데 먹이야 알아서 먹고 살더라고요. 밥 그렇게 많이 안 주더라도. 네, 웅이 아버지님이 네, 오랜만이네요. 어항 2자로 큰 거로 옮기는 중인데 새로 어항에 물 만드는 게 언제까지 최소해야 되나요? 어항이 좁아서 걱정이네요. 물잡이 이거 제가 저번 영상 실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존에 키우는 어항이 있으면은 새로 어항을 늘리거나 할 때 물잡이를 다시 안 하고 키워도 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럴 때에는 기존에 키우는 어항에 있는 물을 그대로 그쪽으로 넣고 여과기도 그쪽으로 띄어가지고 넣고 모자라는 물만 수돗물 하루 받아놨던 물이나 정수기 물로 채워주고 그대로 물고기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항이 커졌으니까 여과기를 추가를 해놓고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굳이 물잡이 안 하시고 바로 키울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박윤상님이 나나를 유목과 돌 사이에 끼워서 고정만 시켜놔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활착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누가 물어 뜯는다거나 하더라도 안 뜯어지는 경우가 활착이 돼버리니까요. 그렇게 놔두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지장 없으세요. 그 다음에 슈퍼맨님이 수초어항의 보통 수명을 어떻게 되나요? 잘 관리한다고 해도 보통 어느 정도 지나가면 엎어야 하는. 아니요, 이상 없으면 안 엎어도 되고요. 수초를 조금 어려운 거 키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비료가 이제 다 돼가지고 소일이 다 영양분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면요. 저기 스틱 비료 있잖아요. 그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수초들 사이사이에다가 스틱 비료 끼워주기만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해도 다 안 엎어도 그냥 계속 키울 수 있어요. 한 2년 정도 하다 보면 레이아웃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겹고. 그럴 때는 이제 엎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요. 뭐 계속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윤상님이 수료는 어떻게 확인하고 조절해야 하나요? 거리식 여과기 사용하는데 베타항이라 최대한 줄인다고 줄여봤는데 잘 줄인 건지 확인법을 모르겠어요. 물 수류가요. 거리식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냥 틀어주셔도 될 건데 만약에 막 이렇게 베타가 거의 위에서 막 물살 때문에 막 밑으로 처박힐 정도의 수류라고 하면 조절을 해주시는 게 낫고 그리고 베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류가 없는 게 좋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물 흐름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시어항에 산란할 때 새우랑 달팽이 관상용 빨간색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알에 산란했는데 문제가 있거나 혹시 알에부터 알이 죽을 수도 있나요? 산란한 다음에 수컷이 지키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럴 일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애플이가 가끔씩 먹으려고 막 산란상 안으로 기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수컷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쫓겨나요. 막 꼬리로 막 쳐가지고 막 밖으로 막 밀어갖고 내쫓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니그로 치어들 따로 분리해줘야 되나요? 만약에 쌍이 잡힌 니그로 2마리만 있고 있다라고 하면은 안 해도 되고요. 다른 니그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리를 해가지고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김태형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수는 정답이 없습니다. 키우는 사람이 그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수량이라든지 여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키우는 방식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제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정답이 아니라 요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키웠을 때 안 죽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좀 안정적으로 키우니까 여과력을 많이 해놓고 마리수를 적게 키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방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안정적이고 안 죽여 먹을 정도의 여과력과 환수를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조금 이제 잘 키우게 되면은 저보다 마리수라든지 뭐 환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이제 자기만의 마리수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